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이 관세 적용 시점인지 관세 계획의 발표 시점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올해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0.1% 감소를 큰 폭으로 하회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달러 인덱스가 106.787을 기록하면서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관세 우려가 완화된 데 가운데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조영제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신약 개발 기업 동국생명과학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의 상단인 6,000원으로 확정됐는데 현재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40%가량 오른 12,5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7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 14일 뉴욕 증시는 이 관세와 소비 지표의 둔화를 소화하게 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와 S&P는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 또 나스닥은 소폭 오르면서 2만 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경에 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간 내 여유를 둔 만큼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이 LA 화재와 또 한파 등으로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M7 중에서 메타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소식에 20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역사적인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덕분에 지금 시각 로봇 우리 시장에서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역시 이 블랙웰 관련 호재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2.5% 이상 급등했고요. 또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이 13F 제출 마감일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 덕분에 관련 정보들이 대거 공개가 되면서 이 종목 장세가 뚜렷했던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시각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역시 AI 이번 주에도 강한 급등세 보여주네요. 엔비디아가 제2의 HBM, 이 소캠의 상용화를 위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메모리 현재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또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3를 오는 17일 공개할 것이란 소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여전히 강세에 불 뿜고 있는 AI고요. 또 유리기판이 오늘 다시 한번 맥이 돌고 있네요. 이 삼성전자의 참전 소식에 지난주부터 순환매가 잇따라서 돌았던 유리기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옵틱스 그리고 캠트로닉스 등 이 대장주, 중소형주들의 납품 이슈 등이 새로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 모아주고 있고요. 자율주행 강하게 움직이네요.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인 위라이드의 주가가 무려 83%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우리 시장 과연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 지난 금요일 방산과 조선 또 원전 등에서 52주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하는 종목들이 등장을 해줬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0.43% 현재 상승세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2,600선에 안착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날도 코스피를 이끈 건 역시나 기관뿐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이어서 개인까지 나란히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61%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760선 막 돌파를 해준 코스닥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약바이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완화가 제약바이오에 긍정적인 훈풍으로 작용하는 모습.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의 나홀로 매수 우위가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해서 개인 홀로 매물 담아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뉴로모픽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상 이 AI 반도체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CXL이 뜨고 있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유리기판이 힘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뉴로모픽의 경우에는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네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 주목해볼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강세장입니다. 계속 강세장을 보고 있는데 미국보다 강한 종목 강세장인데 예전처럼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대웅주가 급등을 하고 전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지수는 거의 고자리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 원래 예전에 장 쪽 분위기 좋아지게 되면은 종목도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잘 움직이거든요. 이 정도 분위기면은 코스피가 2%, 3% 자주 올라갔었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뭐 1% 올라가기를 진짜 어렵게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종목은 엄청 잘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건너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뉴스에서도 대서특필이 됐죠. 미국 시장으로 1,000억 달러 돌파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1,000억 달러 이제 투자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작년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0월쯤에서 아마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다들 미국 주식으로 건너갔는데 제가 미국 주식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나아요. 근데 수익률은 낮다라는 얘기 못합니다. 안전하고도 좋은 거는 미국 주식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더 많은 수익률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1월 달, 12월 달 좋지 않았어요. 그때 시장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계엄령이라고 생각하면 알죠? 그 전후로 해갖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월 달인데 1월 달, 2월 달 결국 1월 달, 2월 달 가는 애들 보면은 1월 달, 2월 달만 간 게 아니고 11월 달, 12월 달도 안 빠졌어요. 계엄령 사태가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떨어지지를 않고 오히려 올라간. 그래서 오늘도 자율주행 여전히 강하고요. 의료 AI 강하고 유리기판 강하고. 그래서 오늘 뭐 하여튼 테마주들 계속 좋은데 뭐 드론주도 갑자기 움직이고 뭐 그동안 방산주 계속 좋았고 조선주도 계속 그동안 좋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지수 보겠습니다. 지수는 크게 안 올라가요. 오늘도 0.49밖에 안 갑니다.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오늘 코스피 한 2%, 3%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진 않아요.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그리고 오늘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코스닥도 0.7%밖에 안 움직이지만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그래도 2% 정도, 1%, 2% 정도 올라가는 정도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지수에 비해서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지 잘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다 넘어간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한국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나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반반 섞으세요. 미국 주식도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될 애들이지만 수익률은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트램프 수혜주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보시라고 했던 것들,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의료 AI, 인공지능 반도체 계속 얘기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 안 나올 때에서 이건 수혜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미국 정부도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미래에서 먹거리 시장 최강의 퍼스트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먼 짓을 다 하고 있는 미국이 반도체를 포기한다? 포기하긴 무슨 포기를 합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어쨌든 미국 그래서 반도체, 뭐 자동차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들 제가 작년부터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오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오늘은 휴장이지만 전날 트럼프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얘기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스닥은 0.4% 올라갔고요. 다우존스는 빠지지도 않았고요. 오늘은 휴장이지만 차트가 괜찮아서 여전히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내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이죠.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쪽의 입장을 듣기로 하면서 이 탄핵 심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또 관세 리스크도 상당히 선반영됐다는 평가들이 우세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약간 감세에 대해서 지금 살짝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일기를 볼까요? 이 당시가 2017년 정확히 4월 27일이었는데요. 이때 감세법 초안이 발표된 이후로 이 증시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저희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CPI와 PPI가 살짝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동안의 LA 산불 그리고 한파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이었다는 그런 분석들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훈풍 들어오고 있는 우리 시장, 이 연기금 매수 탄탄하고요. 여기에 외국인의 매수세만 다시 한번 조금 더 붙어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샵 0082번 저희는 창구 활짝 열어놓고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에서 뉴로모픽 반도체, 이 중에서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에이직랜드 방금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보자면요. 2% 이상 올라서게 되면서 38,250원 선에 거래 중인 에이직랜드. 바로 전거래일과 동일한 친구가 나와줬네요.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지 또 오늘장에서의 현재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는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뉴로모픽 관련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6%대 강세, 네페스도 4%대 강세, 에이징랜드도 그러니까 뇌를 닮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죠, 뭐 인공지능 반도체. 사실 저는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드록3, 그렇죠? 테슬라에서 챗GPT를 능가하는. 뭐 능가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걔네들은 능가한다라고 지금 뭐 선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이었나요? 금요일 날 그 사이에 테슬라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2주 내에 발표하겠다. 그록스를 발표할 건데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화상으로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관련주들이 이슈가 잠깐은 됐는데 아직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록3가 나오게 되면 저는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 뭐가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에이징랜드는 거기에 속하진 않아요. 얘는 그록3에는 얘는 관련주는 아닌데 근데 그록3가 결국은 테슬라향 그 인공지능 관련주들을 땡겨 올리게 되면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이야 유리기판 CXL 이쪽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HBM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성능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스펙 이런 사양들을 갖추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는 걸 이렇게 얇게 하는 거고 CXL은 이제 데이터 링크를 이제 많이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쪽 이슈가 이제 확장이 되고 순환을 하게 되면 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또 가겠죠 뭐 반도체주들을 이런 장비가 아니고 이런 기술들에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관심 없어요. 뭐 좋게 나오면 좋은 거고. 근데 뭐 테슬라 머스크가 일단 뱉어놓은 얘기는 성능이 능가할 거다. 그러니까 챗GPT4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능가한다 그러면은 테슬라 쪽에서는 앞으로 그런 로봇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챗GPT4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들 거 쓰면 되죠. 그럼 그거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을 잘 보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파생하게 되면 이런 이제 뉴로모픽 관련주 뭐 지난주 금요일도 드렸던 건데 수익 달성 한번 됐습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 많이 폭등하지 않아서 다시 조정받을 때 공략하기 위한 전략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또 오늘 월요일이죠. 지난주 한 주간에 만나봤었던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2월 10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3,000원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11일과 12일 루미르 11,000원 그리고 11,300원에 만나봤는데요. 양일 모두 매수가에는 아쉽게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13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3,000원 마찬가지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14일 에이직랜드 37,600원 선에 만나봤는데 3%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기록해주면서 이 목표가 달성에 성공해줬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4거래일 연속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마치 선물과 같이 에이직랜드가 3%대의 상승세 바로 보여줬었죠. 과연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일단 전날 에이직랜드 드렸었으니까 일단 에이직랜드 차트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보니까 저쪽도 움직이네요.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방산, 조선 밀접하죠. 근데 조선이 최근에 강하게 갔고 이번엔 방산이 강하게 가고 그러면 조선기자재도 제가 갈 거라 그랬고 조선기자재는 트럼프 관련주 쪽이고 공개 방송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무슨 뭐 어떤 섹터들을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요. 일단 트럼프 관련주들은 다 좋고요. 자, 에이직 랜드. 자, 차트가 이쁘죠? 수익 달성은 됐습니다. 3% 달성은 됐는데 더 가야 돼요. 보유하신 분들은 욕심을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록3 관련주 해가지고 얘는 테슬라하고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찾아보면 있어요. 그록3. 그러니까 테슬라에다가 뭐 납품을 하든 거기랑 뭐 갑자기 뭐 우리나라 기업 등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애들은 이슈가 돼서 폭등을 하겠지만 얘는 아니 뭐 얘도 차트 봐서는 폭등할 차트인데 하여튼 얘하고 테슬라하고 별로 연관관계가 없어서 모르죠. 근데 뭐 있을지 없을지.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얘는 없습니다. 근데 갈 것 같아요. 보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급등명중 종목 셀바스 AI부터. 자, 오늘 아침 기사에 이제 의료 AI에 대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쨌든 뭐 계속 나올 거예요. 의료 AI. 제약바이오 쪽으로 뭐 신약으로 아니면 로봇과 헬스케어와 뭐 이런 쪽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서 그리고 얘가 그록3에도 얘가 들어가더라고요. 셀바스 AI는. 그러니까 테슬라 얘하고 얘도 엮여 있습니다. 차트는 그냥 뭐 애매한데 좋아요. 나쁘지 않고 그냥 보유하셔도 되는데 폭등하려면 이제 그런 게 하나 이제 뉴스가 나와줘야 되죠. 테슬라하고 셀바스 AI하고 뭔가 엮이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폭등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 시 매수 기회. 분명히 얘도 엮이게 될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테슬라, 셀바스 AI. 그럼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자, 다음은 모트렉스.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오늘 슬슬 올라가는데 얘는 지난번에서도 계속 6%대 수익, 9%대 수익, 계속 수익을 주면서도 올라간 게 없으니까 얘는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했던 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비중 줄여놓고 가져가면 뭐 올라간 게 없잖아요, 진짜로. 많이 뜬 것도 없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제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심하라 그랬죠. 그것도 쭉 빠지면 다시 재공략이 되지만 떠 있는 상태에서는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 올라간 애들은 천천히 알아서 올라가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래서 10% 달성되고 있는 중이고,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마찬가지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주. 조정받으면 공략해보려고, 진짜 아깝죠. 13,000원 내려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그 전에 12,600원에 사신 분들 뭐 팔았을 것 같은데, 조금은 남겨놔도 된다 그랬죠. 다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쫓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2년, 3년 동안 당했던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심심할 때마다 빠져라는 걸 인정을 하고 쫓아가는 건 괜찮은데 괜히 쫓아갔는데 또 떨어지게 되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떨어지지?
역시 주식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쫓아가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쫓아가지 말고 내려올 때 사면 돼요. 안 내려오면 얘가 급등하면 모트렉스가 따라가겠죠. 딴 게 따라가겠죠. 자율주행도 종목들이 한 50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다른 거 보면 되니까 하여튼 조정받으면 사주고 조정 안 받으면 그냥 보유하세요. 그냥 관망하세요. 자, 다음 에이직 랜드. 자, 오늘의 표 종목입니다. 설명은 아까 많이 드렸으니까. 자, 지난주 이거를 얼마 드렸으면은 37,600원에 드렸거든요. 지금 38,300원인데 일단 뭐 돌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돌파를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가 되면 이제 나 잡아봐라면서 도망가니까 그 전에 조정받을 때 다시 싸게 공략하세요. 그래서 전날 드렸던 가격 37,600원 그대로 공략하겠습니다.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말고. 사실 뭐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35,000원도 33,000원도 내려오는 종목인데 지금 지수가 안 빠져서 그래요.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며칠째 올라가요 지금? 코스닥은 이것도 빠졌다 하기는 좀 애매하죠. 계속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2월 달서부터 계속 내리 올라가는 중이고 코스피도 2월 달서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 올라가니까 종목들이 지금 안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뭐 계속 올라가는 장 아니니까 조정받을 때 싸게 사면 돼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제가 싸게 사야 된다라고 전략을 드렸었고 정통 반도체보다는 약간 테마성, 잡주성 반도체들이 낫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실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가볍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때가 덜 탄. 그러니까 개인들이 때가 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반도체, 그러니까 이름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거나 개인들이 반도체 하면은 막 주로 사는 것들이 있죠. 그것보다는 약간 좀 저런 식으로 가볍게 들어가게 되면 움직임들이 그렇게 골탕 먹이면서 주지 않고 갈 때 깔끔하게 팍 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징 랜드. 뭐 반도체 관련주 움직인다 그러면 에이징 랜드부터 사야지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징 랜드는 테마성으로 저는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시 공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매수가까지 에이직 랜드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고민거리들 하나하나 들어봐야겠죠. 저희 아직까지도 지금 바로 고민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할까요? 고영 역시 오늘 로봇 바로 나와주네요. 16,500원에 현재 비중 1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고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의료 관련 로봇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지금 이 시각 약 5% 가까이 오늘은 좀 강하게 눌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60원 선에 그래도 이럴 때 참 답답하시죠. 진작 좀 매도를 할 걸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조금 더 기다려보면 다시 한번 5%의 급락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수익이 나셨잖아요.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저는 일단 신규 매수는 이렇게 떠 있는 거는 하지 말라는 주의예요. 뭐 우리나라 초강세장도 아니고 저항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슬금슬금 팔면서 가세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면서 가시고 22,000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다 22,000원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비중을 줄이면서 가세요. 뭐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라 물어본다 그러면 있죠. 에코프로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닥에 시작해갖고 100배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목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되는 종목이 정말 드물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강하기 때문에 나쁘다라 얘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냥 강해요. 그냥 누군가가 그냥 대놓고 땡기고 올려서 이런 애들이 이제 크게 가죠. 크게 가는데 매수 가격이 16,500원이니까 만약에 10,000원까지 떨어져도 괜찮다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10,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는 적극 매수 추천을 할 겁니다. 10,000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집 팔아 사라고. 근데 10,0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반토막이 나야 됩니다. 얘가 반토막 나면 다른 애들은 반토막 안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는 2,000이 이미 깨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은 안 내려올 텐데 하여튼 차트가 계속 5일선 땡겨 올리면서 올라가는 게 힘은 있어 보이는데 분할 매도가 제일 좋고요. 만약에 조정을 확 받으면 팔았던 거를 다시 사면 돼요. 일단 13,000원으로 밀리면은 그때는 팔았던 걸 다시 사시면 되고 13,000원 정도로 안 내려오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 분할 매도하다가 비중을 줄여갖고 가져가는 부분들은 일단 22,000원까지는 더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로보틱스 역시나 로봇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32,000원에 또 20%의 현재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요일 로보틱스 주가 흐름 바로 보자면요. 현재 3.08% 로봇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좀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네요. 46,800원 선에 현재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요일 로보틱스. 전문가님 현재 완전히 좀 5일선 위로 띄울 듯한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익 조금만 더 챙겨볼까요? 자, 제가 로봇주도 너무 떠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로봇이 앞으로 날아다니고 택배 로봇, 산책하는 로봇, 막 여러분들 집집마다 로봇 2대씩 있어가지고 중고나라에 로봇 팔고 있고 이러면 끝났다 그랬지만 그런 시대 아직 안 왔으니까 계속 앞으로도 미래에는 로봇주들이 된다라 그랬죠. 근데 그 좋다라고 얘기했음에도 그 작년 얘기고 지금 이렇게 많이 떴잖아요. 유일 로보틱스 보면 많이 떴죠. 이렇게 떠 있으면 제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로봇주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지만 싸게 살라고. 그러니까 내려오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악재가 나와서 박살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의 장이니까.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 얘기로 좀 차익 실현하라는 얘기고요. 없는 사람들은 괜히 고점에 따라들어 물려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축처럼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떠 있을 때 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절반 정도는 팔거나 불안하면 더 팔아도 돼요.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밑에서 다시 싸게 사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팔았는데 이정 전문가님이 분명히 팔라고 내려오면 살라고 그랬는데 계속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주들이 얘만 있는 거 아니고 많아요. 그리고 로봇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올해 아마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있긴 있었거든요. 상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HD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만드는 건데 저는 현대차의 그 로봇을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로봇 기업은 저는 현대차라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쪽이 이제 상장하게 되면 걔가 이제 이끌면서 로봇주들을 다시 한 번 더 땡겨 올릴 수 있어요. 걔가 주도주가 돼.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근데 그게 언제 상장할지도 모르고 그 전까지는 조정받을 때 다시 사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파셔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엑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5,645원에 또 7%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엑세스바이오 0.95% 내리게 되면서 5,3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지난 1월을 들어서 다시 한번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 모멘텀이 나오지가 않게 되면서 현재 아슬아슬하게 5일선에 걸쳐 있는 엑세스바이오. 전문가님 현재 시총 2천억 원이 살짝 불안하네요. 자, 이것도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뭐 더 이상은 안 빠질 거예요. 지금 지수 코스피 코스닥 2월 달 내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의료 AI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유리기판하고 CXL하고 LNL 움직이고, 조선주 움직이고, 방산주 움직이고, 그럼 제약주까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일단 시장에 돈이 없고요. 만약 그것까지 움직이게 되면 코스피가 2% 3%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공매도 쳤던 애들, 선물 매도 쳤던 애들, 그럼 세력들이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폭등을 안 시키고 종목만 움직이는 거니까 나빠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슈가 되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 5,600원이면 뭐 크게 물리지도 않았네요. 얘는 그냥 가지고 비중도 많지도 않으니까 뭐 70%면 비중이 너무 많아서 로봇주나 아니면은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그룹 관련주 해가지고 인공지능 그 뉴로모픽 이거 움직이거나 이쪽 움직이거나 비중을 쫄로 이렇게 나눠놓으라고 할 텐데 조선기자재나 근데 좀 비중 7%밖에 안 되면 잘 사셨습니다. 갖고 있으세요. 때가 되면 이것도 움직인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현재 기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에 50%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기아 바로 보자면요. 현재 0.84% 내리게 되면서 94,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참 차트를 보자면 저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올라가다가 살짝 다시 한번 이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로 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기아도 참 많이 빠졌었죠. 자, 기아 일단 자동차 관세 얘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일전부터 뭐 이건 얘기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자동차 업종들은 별로 그렇게 막 얘기도 안 하고 뭐 최근에서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10만 원에 공략했으면 다시 10만 원으로 올라올 때 다시 팔아주세요. 기아보다는 자율주행으로 가라니까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로봇이잖아요. 기아는 미국의 이제 관세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굳이 뭐 어려운 길 선택하지 마세요. 자율주행 로봇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자동차도 로봇인데 미국에서 관세 내라고 하면 팔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들 고민하는 것 그런 거 좀 불안한 게 있다면 뭐 크게 안 물렸으니까 반등 주면 로봇주, 자율주행 뭐 작년부터 얘기했던 건데 지금 와서 이거를 고민을 새롭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갖고 있는 건 괜찮아 보입니다. 저점이 깨지지는 않을 텐데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저점이 깨지면 9만 원 정도 깨지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로봇주라든지 자율주행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수익으로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구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4,890원에 10%. 오늘은 정말 들어오는 종목들이요. 차트마다 이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상당히 극심하게 희비가 교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구산업 현재 1.5%가량 내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5일선 위로 띄워져 있는 상황인 가운데 설마 이번 급등에 좀 진입을 하신 건 아니겠지 싶은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자, 이구산업 자, 차트 볼게요. 박스권을 보면 그러니까 바닥은 바닥인데 박스권을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체감이 좋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매도하고 밑으로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고 왜냐면 지금 폭락이 없어요. 지금 장에서 장점은 시장이 안 빠지니까 미국 장도 크게 빠지는 게 없고 그러니까 밑으로 땅굴 파고 지하실로 아주 직행하면서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이 없다라는 게 매매하는 거에서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흔들려주면 싸게 사면 되고 올라오면 팔면 되고 그래서 그 폭이 2%밖에 안 되면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낫지만 얘는 그래도 폭이 20% 정도 나오니까 매매하기는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돌파가 돼갖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욕심 매매 안 됩니까? 라고 그러면 돼요.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4,600원대면은 원래는 여기 저항대 받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사기 위해서 떨어지라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4,890원이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자리에서 그냥 물린 거예요. 갖고 있으면 수익 납니다. 목표치는 한 200원에서 5,500원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이슈만 한번 나오거나 뭐 미중 무역 갈등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뭐 비철금속 얘기 또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는 뭐 금방 올라가고 뭐 이슈가 제대로 타고 거래가 실리게 되면 뭐 7,000원도 바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뭐 올해 뭐 연말쯤이나 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다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세요. 뭐 이렇게 위험하거나 안 좋은 종목 아니니까 4,000원 쪽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올라오면은 5,000원부터는 수익이 나면 비중을 줄였다가 또 내려면 샀다가 그래서 목표치는 7,000원까지 열어도 된다. 근데 7,000원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길게 봤을 때 7,000원까지 열어도 되는데 뭐 주구장창 왔다 갔다 하다 생각하세요. 이게 올해 내내 4,000원에서 놀다가 내년에서 5,000원에 놀다가 내후년에서는 7,000원에서 놀다가 결국은 7,000원으로 갈 건데 그걸 3년 걸릴 거냐, 올해 안에 갈 거냐, 이번 달 안에 갈 거냐, 연말에 갈 거냐. 세력들의 마음인데 우리나라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좋은 종목인데 하여튼 조정받을 때 싸게만 사면 재미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엘리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에 또 30%. 지금 시각 현대 엘리베이 주가 흐름 참 궁금하네요. 현대 엘리베이 0.53% 내려서게 되면서 55,9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요. 참 좀 안타까운 점이 이 오전 종전에 대한 교두보로 기대를 모았던 미넨 안보 회의가 주말 사이에 마무리가 됐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만 재확인이 되는 자리에 그쳤다는 좀 안타까운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좀처럼 진척이 나오지 않네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현대 엘리베이 언제까지 좀 봐야 할까요? 원래 모든 이슈들이 막상 닥치게 되면 딱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급락하는 거고. 잘 되면 본전이라는 얘기면 잘 되면 또 재료 소멸로 더 좋은 얘기 안 나오면 떨어지고. 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상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정 시 기회다. 빠지는 게 좋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지만. 자, 55,000원대 공략하셨고 안 가지는 않을 텐데요. 가기는 갈 수 있는데 저라면 팔아버립니다. 뭐하러 불안하게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떨어질 텐데. 수익 잠깐 났을 때 그러니까 좋은 얘기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세요. 만약에 좋은 얘기 나왔어요. 협상 잘 돼가지고 뭐 돈이 투자가 된대.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막 장난 아닌 얘기들이 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급등을 하는데 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 오히려 협상하다가 뭐가 이견이 안 맞아서 다시 뭐 결렬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여태까지 많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매도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매도했다가 오히려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쭉 떨어지면 그게 기회예요. 다시 싸게 사는. 쭉 떨어지다 보면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또 다시 또 좋은 얘기 나오려고 또 협상을 할 준비를 또 하거든요. 그럼 그 기대감이 또 급등을 하죠. 저도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남북경역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들은 불확실성으로 급락하거나 떨어질 때 공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대감이 올라가면 팔아버려야 되는 거고. 막상 잘 되면 올라갈 것 같죠? 대부분 막상 잘 되면 올라가는 경우는 조금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기대 소멸로 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조정 시 재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시는 방법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오롱 티슈진 보도록 할 텐데요. 42,000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네요. 지금 시각 코오롱 티슈진 5.96% 현재 거래량이 좀 상당히 붙어주게 되면서 점점 5일선 위로 신고가 살짝 돌파하는 듯한 돌파 패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오롱 티슈진 현재 38,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그래도 매수 단가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언제까지 매수가 수복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봤었던 고영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언제든가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냥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이거 물렸네요. 42,000원에 물린 거네요. 수익 나올 때까지 그냥 버텨보세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뭐 정상적으로 누가 사서 올리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그냥 세력들이 사서 땡겨 올리는 건데 이유들은 지들만 알겠죠. 이유들은. 그래서 요거는 수익이었다면 좀 팔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니까 비정상적으로 더 올라가길 기다렸다가 수익이 나오면 비중을 확 줄이고 그러니까 단가가 높잖아요. 단가가 지금 7,700원서부터 움직였으니까 단가를 다시 확 낮추기 위해서 비중을 확 줄였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재공략을 하는 거는 되는데 일단 더 가져가시기를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휴림 네트웍스 1,881원에 또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고야, 지금 보니까요 0.76% 내려가면서 915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난주에 연이어서 좀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트가 좀 망가졌나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 소식 이후에 하한가가 나왔네요. 전문가님, 휴림 네트웍스 SOS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3월달, 4월달 이제 상패 시즌으로 가는데 이런 애들 이제 상패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상패가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닌데 느낌이 안 좋죠. 일단은 기업 분석을 보면은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적자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흑자한 적이 있는데 일단 차트가 좋지를 않아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1,800원에 물렸고
거기서 물릴 자리가 없었는데. 일단 바닥에 사다가 물렸고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 주면은 1,500원에서라도 좀 손절할 생각으로 일단 3, 4월 달을 잘 무난하게 잘 넘겨야 될 텐데 그거만 넘기면은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안 좋은 얘기 나와가지고 더 떨어지게 되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보유는 하되 1,500원 올라오면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 안전하게. 어쨌든 차트 굉장히 안 좋고요. 상황도 안 좋고 차트도 하여튼 모든 게 안 좋아 보이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플이 지난 금요일 1.2% 이상 오르게 되면서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졌었죠. 최근 중국의 알리바바와 AI폰 제휴를 맺은 이후에 계속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웨드부시가 이번 협업이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이 됐습니다. 과연 애플의 신제품 어떤 제품이 준비가 돼 있는지 제가 오늘 기사를 통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애플 아이폰 SE4 release date. 자, 드디어 애플의 아이폰 보급형 라인이죠. 이 SE의 4세대가 드디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your final complete guide to what and when.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언제 출시가 될지 이 기사 안에서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는 2월 19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이 애플이 4세대 아이폰 SE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유일한 애플의 보급형 라인으로서 무려 3년 만에 이 라인에서 신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변화도 상당한데요. 이 디자인적인 측면을 보자면요. 기존 홈 버튼이 제거가 되고 또 아이폰 14와 유사한 디자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상단에 있는 노치 디자인도 다시 한번 돌아오고요. 충전 포트도 당연히 USB-C 타입으로 변경이 된 상태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는 점은요. 이게 보급형임에도 불구하고 애플 인텔리전스의 탑재가 유력하다는 점인데요.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AP로는 아이폰 16에 사용됐었던 A18이 그대로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보급형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최소 479달러에서 499달러까지 책정이 될 예정인데요. 하나로 따지자면 69만 원에서 또 72만 원에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갤럭시의 보급형 이런 것들의 가격을 생각을 해보자면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2월 19일 애플의 새로운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점은 보급형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적인 측면이 살짝 조금 보급형과 고급형의 사이에 있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님, 이번 신작 발표 이후로 애플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일단 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라는 전 기대감만 봅니다. 그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주식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잘 되면 갈 것 같죠. 또 안 가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잘 되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대감으로는 항상 잘 움직이니까 장만 좋으면 뭐가 있다라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일단 움직이고 봅니다. 움직이고 나서 상황 봐서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더 가는 거고 더 좋은 게 없으면 거기를 피크 치고 앞으로 그러면 더 좋을 게 없네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인공지능 계속 탑재한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아마존하고 뭐 인공지능 칩 뭐 넣고 뭐 한다고 뭐 기사도 뜨고 그래서 인공지능 애플 그러니까 얘네도 머리 열심히 싸매고 있겠죠. 그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삼성 갤럭시 저도 쓰고 있지만 그 인공지능 잘 안 쓰거든요. 한번 심심해서 신기해서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뭐 이렇게 해보다가 그걸 자주 쓰는 기능들이 아니거든요. 사람들도 이게 돈이 되나, 이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돈으로 연결시켜서 궁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라 그러면은 제가 그걸 알면 제가 그거를 특허를 내갖고 제가 아이템을 만들어가고 제가 뭘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똑똑한 사람들 데려다가 뭐 하겠어요. 애플에 똑똑한 사람들 몇 명 있겠습니까? IQ 뭐 150 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똑똑한 애들이 엄청 많을 텐데 걔네들 뭐 하다가 밤낮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1년 동안 모아놓고 합숙 훈련을 하면서 계속 뭐 할까, 뭐로 돈 벌까 하면 뭐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뭔가가 나올 거예요. 뭔가 혁신이 나올 건데 왜냐면 애플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잖아요. 지금도 1위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떨어져 갖고 잠깐 했다가 다시 아마 1위가 될 걸로 보는데 차트 한번 볼게요. 넘어가게 생겼어요.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넘어갈 것 같고 일단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중국에 있는 거 뭐 그거 넣어 갖고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판매량을 다시 또 올릴 수도 있고 뭐 좋게 올릴 뉴스들은 많으니까 저는 애플 걱정 없습니다. 다른 IT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테슬라 잠깐 보면 테슬라도 제가 전략 드렸죠. 여기서부터는 사는 거라고. 다시 떨어지면 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테슬라도 지금 요 지지 라인에서 요까지 내려오면 땡큐고 지금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는 봐서는 이 밑을 이 테두리 내에서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일단은 테슬라도 그렇고. 근데 지금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게 맞고 테슬라도 사야 되는 게 맞고 애플은 지금 사기에는 지금 좀 많이 올라가서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냥 넘어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굳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살 거면 우리나라 주식 훨씬 더 낫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얘기했죠. 에이징랜드가 쟤네들보다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왜냐면 차트가 잡주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작고 쟤네들이 IT가 막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애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잡주들, IT 테마주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말고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해갖고 로봇 이런 애들, 자율주행 이런 애들이 상승폭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로봇 쪽은 결과가 나왔죠. 로보티즈만 보더라도 로보티즈. 제가 이거는 회원들한테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공개 방송에서는 이제 보여주기만 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이때 이중바닥형 여기서 찍을 때 여기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이중바닥형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중바닥형으로 보이죠. 요때에서 이제 공략했던 종목이거든요. 공략을 하고 나서 몇 프로가 가냐면 지금 바닥 대비 한 4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모양 만들고 또 올라갈 거예요. 로보티즈는. 그러면 200%, 300% 간다는 얘기거든요. 작년 12월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그렇게 가는데 한국에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걔네가 그렇게 가면 지수가 3,000을 넘어갈 거고 3,000이 넘어가게 되면 공매도 줬던 개인들이 아니고 그 세력들이나 외국인들이 깡통을 찰 텐데 걔네들이 깡통 찰 일은 없을 거고 어떻게든 간에 끌어내릴 텐데 깡통 안 찰라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가게 묶어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150%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200%, 300% 올라갈 텐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테슬라 그렇게 못 갑니다. 이미 벌써 바닥에서 10배 가까이가 다 올라온 애들이에요. 10배 넘게 올라갔던 애들입니다. 몇 년 사이에 2년, 뭐 10년 따지게 되면 아마 뭐 30배도 간 애들도 있어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 정도 올라가는데 그 30배에서 100%가 더 올라간다? 2배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걔네들 60배, 6,000%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의 시가총액 그러면 2조에서 뭐 3조, 4조 되게요? 물론 나중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의 로보티라든지 에이징랜드라든지 가벼운 애들이 낫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미국 주식을 지금 한국 주식 팔아서 들어가세요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일전에서도 한국 주식이 어려우면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반반 섞어서 얘기하려고 했고 한국 주식도 갈 때가 되면 움직이니까 포기는 버리지는 말아라라고 얘기를 저는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더 좋긴 하지만 수익률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섞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애플은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갈 것 같아서 강하니까 지금 미국 주식의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미국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좋아질 거고 얘가 IT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관련주 봐야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애플 잘 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애플 다 같이 탐방해 봤습니다. 저희는 벌써 1시간 다 지나갔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 나왔을지 지금 바로 핵심 내용 3가지 바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보다 강한 종목별 위주의 강세장 나오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이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라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에이지그랜드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